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은입니다. 갤러리 까르찌냐의 러시아 미술이야기 4회에서 이동파에 대해 그리고 이동파의 수장 이반 크람스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그때 나누지 못한 또 다른 이동파 화가 작품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그림을 좀 더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러시아 미술을 논할 때 이동파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의 100여 년에 걸쳐 이뤄놓은 미술 역사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쾌거로 현대 미술이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된 예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가와 작품도 여러분들께 무척이나 흥미로우실 텐데요. 자, 먼저 바실리 폴레노프입니다. 폴레노프는 풍경화가이자 풍속화가이며 건축가이고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으며 모스크바 회화조각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폴레노프는 풍경화, 풍속화, 종교화, 인물화 등 모든 장르의 그림을 그렸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최고의 수작들을 남겨놓았습니다. 19세기 러시아 그림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풍속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사와 시대 상황을 인지하고 작품을 보아야만 완전하게 이해되는 그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러시아 그림이고요. 하지만 그런 시대 상황이나 역사를 몰라도 강력한 희망에 빨려 들어가는 영화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그림을 처음 보면 그냥 어린 소녀가 어둠 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누워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우울한 그림이죠. 침대 옆으로 힘없이 늘어진 손을 보니 많이 지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소녀는 이미 생과 죽음의 중간쯤을 거닐고 있다는 생각에 애처롭게 바라봐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녀에게 허락된 빛은 찢어진 램프 덮개를 통해 비치는 빛뿐 램프 빛마저 올곧게 비치지 않는 것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소녀의 생이 램프의 반쪽 빛과 비슷한 듯하여 또 가슴이 아파지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소녀를 둘러싼 짙은 어둠 속에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방 안의 소품들이 하나씩 둘씩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처음엔 암흑이다가 차차 어둠 속에서 사물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선 벽 쪽에 걸려있는 옷이나 수건 같은 물건이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러다 바로 문 쪽에 기대서서 고개 숙여 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픈 딸의 생명을 안타깝게 부여잡고 있는 아버지의 절망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딸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절망이 어둠 속에 묻혀 흐느끼는 듯합니다. 어린 딸의 아픔 앞에 드러내놓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 느껴지시나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1873년 이탈리아 유학 시 러시아에서 공부하러 온 엘리자베스 보그슬랍스카야라는 여인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이 폐결핵으로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그림의 첫 번째 스케치를 완성했으며 몇 년 후 1881년 자신의 쌍둥이 아이를 모두 잃고 슬픔에 젖어 몸부림칠 때 그림을 완성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느낌, 그 앞에서의 무력감 등을 작가는 그림에 쏟아붓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림 속 어둠에 묻혀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어둠에 물들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색깔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램프를 덮고 있는 갓의 초록색 뿐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기저기 찢어져 상처투성입니다. 사실 서서히 사그라지는 생명 그리고 맞이할 죽음을 표현한다는 것,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림이 생겨난 이래로 많은 화가들이 선택해온 대표적인 소재이며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련되게 그리고 가슴 뭉클하게 삶과 죽음을 표현한 그림이 또 있을까요? 폴레노프의 천재성에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일리아 레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서 많은 한국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그의 작품이 많이 소개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설명드리지 않은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표정의 그림으로 손꼽히는 일리아 레핀의 소피아 황녀라는 그림입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꽉 담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을 억누르며 분노를 참고 견디고 있는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표트르 대제와 권력 싸움에서 참패하고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위패된 황녀 소피아 알렉세예브나입니다.
가까이서 그림을 살펴보면 마치 메두사의 뱀들이 꿈틀거리듯 그녀의 머리카락마저도 분노로 이글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날아가는 비눗방울 터지듯 허무한 분노일 뿐, 피도 눈물도 없는 왕권쟁탈전에서 참패한 황녀 소피아는 죽을 때까지 그림 속 수도원 밖을 나가지 못하는 비운의 공주가 됩니다. 권력이 가지는 속성에서 연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처참하고 잔인하게 상대를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권력 투쟁의 섭리입니다. 소피아는 뾰트르 대제의 이복 누나예요. 또 소피아는 친동생 이반 5세와 이복동생 뾰트르 1세가 공동 짜르가 된 1682년 아직 어린 그들을 대신해 7년간 섭정을 합니다. 그렇게 권력의 맛을 본 소피아는 훗날 짜르의 자리를 놓고 뾰트르 대제와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권력 싸움에서 지게 된 소피아 공주는 노보데비치 수도원에 갇히게 되고 1704년 47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이 수도원 밖을 나갈 수 없었다 합니다. 왕권을 잡은 뾰트르 대제는 우선 정적 소피아 공주의 측근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처단합니다. 소피아 친위대 1700여 명을 숙청하고 핵심 인물 3명은 공주 처소의 바로 밖에서 처형한 후 그림처럼 창 앞에 목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감히 하늘 아래 최고 권력인 뾰트르 대제에게 덤빈 소피아의 교만을 잔인하게 꾸짖는 것이죠. 그렇게 손발이 묶인 채로 자신의 살점과 같은 지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소피아 공주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은 소피아 공주. 그 권력의 덧없음이 그림에 잘 나타납니다. 곧 미쳐버릴 듯 메말라 보이는 소피아의 표정 보이시나요? 아마 화내는 인간의 표정을 그린 작품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천만가지 표정 예술의 마법사 렛빈다운 작품입니다. 네스테로프는 러시아의 자연과 종교적 염원을 함께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풍경을 담아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의 풍경화는 마치 성화 같은 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내지요. 그런 러시아 자연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네스테로프는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의 푸른 강은 볼가입니다. 그 강을 따라 거대한 종교의식 행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볼가는 러시아 국민에게 어머니의 강, 국토의 젖줄입니다. 그런 성스러운 곳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무엇인가를 기원하고 있어요. 지금의 불합리를 벗어나기 위해 개혁과 변혁을 꿈꾸며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염원하는 듯 보입니다. 성직자도 보이고 귀족들도 보이며 군인, 작가, 젊은이도 늙은이도 보입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는 벌거숭이 미치광이가 신의 탈을 쓰고 구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은 벌거숭이 임금님 나라의 백성처럼 거짓, 진실의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네스테로프는 그림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꿈꾸는 이상향은 미치광이가 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순수한 소년이 쳐다보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신의 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질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러시아 현실에 펼쳐지는 세계는 거짓이며 모두가 잘못된 거짓을 보고 있음을 경고하는 듯 보여요. 네스테로프 그림 속 무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를 이끌어가던 지성인들로 레닌처럼 생긴 사람도 보이고 톨스토이도 서 있으며 도스토옙스키도 있고 솔로비오프도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러시아 정신을 상징하는 인텔리겐자들이죠. 또 귀족도 보이며 부자도 보이고 가난한 평민도 보입니다. 모두가 개혁이란 명제 앞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들이죠.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애쓰고 있는 개혁과 변혁,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방법을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빠까빠까.